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신교육연구소 TV의 임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성희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희롱, 이거 얘기만 들어도 막 무섭다, 긴장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희롱 말만 들어도 짜증난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성희롱 진짜 그 변태들 싹 잡아다 넣어야 된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말만 하면 성희롱이냐고, 이거 무서워서 살겠냐고 또 이러면서 동시에 요즘 그렇게 성희롱한 사람들이 어디냐, 그런 변태들이 어디냐고 이런 말씀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성희롱 관련 강의를 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희롱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본 이야기 중에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뭐냐, 같은 부위를 3초 이상 바라보면 성희롱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터무니없는 소리고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니에요. 그 성희롱 아닙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은 상황과 맥락, 구체적인 행위, 표현, 이거를 모조리 아주 입체적으로 그거를 따져봐야지 나오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때는 성희롱이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다른 겁니다.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참 제가 안타깝다,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성희롱의 개념이 온전히 안 잡히다 보니까 아무 때나 성희롱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처리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희롱이라는 건요, 제가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부터 현 실정법에 관한 이야기까지 할 건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제가 철학적인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회적인 존재이고 또 내가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 자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교회에 가든 이런 어떤 사회적인 공간 또는 그 모임,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 나는 그 자리에 어떠한 성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사회적인 존재로 먼저 들어간 거예요. 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 저는 대학 교수로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는,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먼저 만난 겁니다. 제가 저의 매력, 귀요미 뿜뿜, 어떻게 너무 예뻐, 이거 보이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우리는 교수와 학생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먼저 만난 겁니다. 강사와 교육생이라는 사회적 관계가 먼저인 것이죠. 이러한 그 사람의 존재성, 그 사람의 관계성을 성적인 존재로 치환시켜버리는, 그래서 본질과 현상을 왜곡하거나 전복시켜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희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20대 시절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갔어요. 어떤 초등학교에. 그 학교에 갔더니 그 학교에는 어떤 직원 한 분이 저를 보면서 이번에는 영계 강사님이 오셨네요. 그래요? 아니, 제가 백숙도 아니고 5호닥, 6호닥, 7호닥도 아니고 영계가 웬 말이에요, 영계가. 이런 게 지금 성희롱이라는 거예요. 어떤 데 갔더니,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였는데, 남자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소수이고 여자 선생님이 많았던 곳인데, 그 학교에 계신 어떤 관리자 한 분이 굉장히 젊은 남자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새로 와가지고 인사하고 하는 자리였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구누구 선생님은 좋겠네. 꽃밭에서 일하네. 아주 고개 겨웠지? 그 중에 하나 골라 잡아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직장 동료로 같은 교사로 만난 거지. 성적인 존재로 꽃으로, 내가 그 꽃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존재로 만난 겁니까? 그리고 누구를 하나 골라 잡으라는 거예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죠. 그 관리자 선생님이 보니까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선구충 위원으로서 이제 한 3년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 이 해에 새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성인지 감성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분 오자마자 말 실수해가지고 바로 신고당해가지고 해당 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에 민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중징계를 받았던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게 본질이다.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관계로서 그 관계망 안에서 사회적 예절, 거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어떠냐?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을 하는 건요, 직장 내
직장인과 직장인과 고객이 업무와의 연관성 속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게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 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세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게 일상에서 막 성희롱이야, 저 감옥 보내고 막 징역 살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인과 직장인과 고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행정처분, 행정 징계를 내리는 그러한 맥락, 개념이 직장 내 성희롱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일상에서 너 이거 성희롱이야, 경찰 불러 감옥에 집어 넣어버릴 거야. 이거는 잘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직장 내 성희롱, 직장인과 직장인과 고객이 업무와의 연관성 속에서 발생했을 때 인정되고 성립되는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건 형사처벌 개념이 아니라는 거, 행정 징계를 내리는 개념이라는 거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관공서, 특히 학교 같은 데는 파면, 해임, 다시요. 학교나 일반 관공서 같은 데는 파면, 해임, 그 다음에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이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징계를 내리게 되고,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인사 조치를 좀 강력하게 이제 계약 해지 이런 게 되는 게 많아요. 이런 사례가 많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또 그 다음에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 철학적인 측면, 그러니까 본질적인 측면과 실정법, 우리 현행법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개념 정리가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만 아셔도 사안 처리에 있어서 큰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단추는 잘 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